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여덟 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댓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체능 뿌셔.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예체능 뿌셔뿌셔의 우지민, 김민지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코너는 지민 씨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배우는 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 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는 지민 씨와 제가 진행하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역의 소녀.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오역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영화 속의 최애 배우는 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배우는요, 바로 제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건데요. 제가 민지 씨를 예로 들고 한번 어떤 대사를 쳐볼게요. 멋지다, 민지야! 민지 씨, 이거 무슨 드라마죠? 이거 더글로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더글로리의 주인공이죠. 네. 우리 송혜교 배우에 대해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혜교 배우 저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송혜교 배우의 작품을 항상 보는데요. 그만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송혜교 하면 미인, 대표적인 한국의 미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송혜교 배우는 먼저 10대 중반에 데뷔를 하셨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죠.
그래서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탑스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먼저 순풍산부인과로 스타덤에 오른 뒤 가을 동화 그리고 풀하우스, 올인, 태양의 후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히트한 더글로리 등 역대급 시청률과 높은 화제성을 기록한 작품들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송혜교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정말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는데요. 먼저 순풍산부인과 1998년에 SBS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청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순풍산부인과는 600화가 넘거든요. 600화가 넘는데 거기서 방대한 회차 내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혜교 배우는 철부지 대학생인 오혜교 역할을 맡았는데요. 제가 지금 민지 씨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정말 우와. 정말 예쁘죠.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네요. 정말 10대부터 남다른 미모를 자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제가 태어난 2000년도에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를 했어요. 가을 동화 KBS2의 가을 동화라는 작품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해서 멜로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을 40%를 넘겼어요. 그래서 원빈, 송혜교, 송승헌 배우가 나왔고 현재 한류를 이끌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스케일의 드라마였죠. SBS 올인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해서 송혜교, 이병헌이라는 캐스팅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KBS2 풀하우스 2004년 최고 인기를 끌었던 비라는 가수 아시죠? 네. 네, 비랑 같이 출연을 해서 레전드 드라마로 회자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2008년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KBS2 드라마 현빈과 함께 캐스팅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탑스타 남자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찍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으로 김은숙 작가님과의 처음 만남을 했는데요.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 동시 방영돼서 회당 2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송혜교 배우는 이 드라마로 KBS 연기대상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후예 이후 송혜교는 남자친구라는 TVN 드라마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남자친구의 박보검 배우와 연상연하 커플로 캐스팅됐죠. 그리고 2012년 12월 첫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더글로리였고요. 유년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엄청 힘들어했던 그 송혜교 배우가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극을 꾸미는데요. 문동은 역할로 나왔죠. 문동은 역할로 박연진이라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수하고 싶었던 그 학교폭력 가해자인 박연진을 계속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정말 호평을 받으면서 패러디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또 이 더글로리라는 작품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그 관심사 사람들이 학교폭력에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정말 많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박연진 역할을 맡은 임지연 배우님과 또 주여정 역할을 맡은 이도현 배우가 이렇게 딱 3명이 가장 중심 인물인데요. 이제 문동은 역을 맡은 송혜교 배우가
저는 감정선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차갑고 어둡고 아무 웃음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염혜란 배우가 강연남 역할을 맡았는데 둘이 이렇게 남편을 죽여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딱 문동은 역과 강연남 역이 만날 때만 이제 동은이가 현남 이모라고 하죠. 네. 이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모님을 만날 때만 이제 조금씩 미소를 띱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동은이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현남 이모님께서 동은이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되게 유머러스하잖아요. 유머러스하고 되게 많이 챙겨주는 모습에 동은이가 마음을 조금 점점 여는데 그러한 감정선 그 표현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거의 무표정이세요. 무표정인데 무표정과 아니면 분노 이런 거에만 계속 휩쓸려 있었던 동은 역할이 현남을 만났을 때만 되게 풀어지고 마음이 다 더 가는 것 같고 그런 장면에서 저는 이게 연기하기가 되게 어려웠겠다. 감정을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 배역에서 현남을 만날 때만 친엄마한테도 이제 친엄마랑도 엄청 싸우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네, 친엄마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웃음을 이제 남에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송혜교 배우가 이 연기를 되게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여정 역할의 이도현 배우를 만날 때도 둘이 이제 사랑을 하는 역할이죠. 사랑을 하는데 주여정 역할을 맡은 이도현 배우가 저는 연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 배우가 거의 반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표정,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거의 안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여정 역할을 맡은 이도현 배우도 연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 무리가 있죠. 박연진, 이사라, 최혜정, 그리고 손명호 뭐 등등, 네. 전재준 등등 이렇게 네, 많은 가해자 무리가 있는데 네. 저는 그 가해자 무리도 사실 이 연기를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거든요. 맞아요, 진심으로 막 저도요. 이입이 돼서 막 진짜 어떡하지? 막 쟤네 뭘까? 네. 막 이랬는데 네. 그 이유가 저는 사실 많이 얼굴이 익숙하지 않았던 배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연기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박연진 역할을 맡은 임지연 배우는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그런 장면이 있죠.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상캐스터 그 한 장면을 말을 하잖아요. 막 네. 이쁘나 뭐 날씨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그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연기가 막 눈물을 흘리는데 억지로 웃어야 되고 또 그런데 뭐 날씨를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에서 연진이가 끝까지 반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임지연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더글로리가 정말 한때 계속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뭐만 하면 이 얘기만 하고 어디 가면 더글로리 봤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서 연진아. 네, 맞아. 그래서 저도 원래 안 봤었는데 이제 챙겨보게 되고 송혜교 배우님이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하고 거기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당하는 입장인데 근데도 이제 연기를 그거에 맞춰서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저도 되게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다 재밌었고 진짜 막 긴장감이 너무 막 두근두근 돼서 손에 막 땀이 나면서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 최근에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더글로리
대상을 이제 송혜교 배우가 받았는데 네. 더글로리로 송혜교 배우가 연기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건 네. 인정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모든 배우가 저는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역 역할을 맡아주신 배우들도 정말 정지소 배우, 뭐 신예은 배우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다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와 너무 무섭다. 네. 나 진짜 저런 친구 있었으면 나는 네.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 버텼을 것 같은데 그쵸. 막 동은이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네. 아 진짜 잘 버텼다 동은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드라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지 씨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역할이 들어오면 사실 너무 무섭고 이래서 연기하기도 두려울 것 같거든요. 막 고데기 장면 맞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솔직히 고데기를 댄다는 게 사실 사람 피부에 고데기를 대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근데 저는 막 그런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진짜 학교 폭력이 실제로 당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학교 폭력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담아줘서 맞아요. 네, 그게 실제로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프로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죠. 진짜 학교 폭력은 정말 하면 안 되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건데 괜히 더글로리로 인해서 그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저는 네.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막 어린 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네. 오히려 호기심이 생길까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음.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 그 학교 폭력을 주제로 드라마를 다뤘기 때문에 더 한국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다 같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더글로리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더글로리 OST 또 듣고 와야겠죠? 그쵸. 이제 또 더글로리 하면 노래도 되게 OST도 유행을 엄청 탔었는데요. 네. 제가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양파의 눈부신 계절인데 네. 지금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의 눈부신 계절 듣고 두 번째 코너로 찾아올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까 우리가 보낸 계절 얼마나 지났을까 기억에 굳은 살을 눈물로 도려내도 또다시 자라나 또다시 채워져 가끔 행복해진다는 게 웃어도 된다는 게 어색한 일이 됐나봐 달빛 저 모서리에
했던 계절이 없었다면 아픔도 없어질까. 다친 맘을 열어 다친 문을 열어 눈부신 계절을 기다려 살아내는 동안 다신 아프지 않기 또 혼자가 아니기 마냥 우리가 함께 했던 계절이 없었다면 아픔도 없었겠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양파의 눈부신 계절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무용수는 그 지민 씨 범 내려온다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네, 그 범 내려온다가 정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맞아요. 4만만 뷰를 넘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보였던 그런 범 내려온다 네. 인데요. 이제 그 범 내려온다의 안무를 직접 하신 안무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안무가이자 현대무용가신데요. 성함은 김보람 안무가십니다. 김보람 안무가가 정말 저도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개성이 넘쳐요. 그 범 내려온다 자체도 개성이 엄청 넘치잖아요. 그 네. 뮤비 보셨죠, 지민 씨? 그래서 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무용 단체 앰비규어 댄스 컴퍼니라는 그런 댄스 컴퍼니의 감독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위적인 춤을 안무하고 선보인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이제 2000년대 초중반 가수 엄정화 씨와 이정현 씨, 조성모 등의 백업 댄서로 일을 하다가 현대무용가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백업 댄서를 하려면 정말 그 안무를 엄청 잘 춤을 네, 그게 엄청 잘 춰야 정말 되잖아요. 치열하대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엄청 유명하신 엄정화 씨와 이정현 씨 그쵸. 이렇게 그 당시에 하려면 정말 최고였죠. 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와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협업을 한 그 작품이 범이 내려온다인데 그게 협업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얻고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 한국관광공사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에도 출연을 하며 화제를 또 모았습니다. 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가 국내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을 오픈하면서 그 또 앰비규어 댄스 컴퍼니와 이날치가 협업한 곳 헬로 구찌라는 걸 또 선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무용단의 이름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용단은 MMO1이라는 뜻이에요. 앰비규어스가. 이 작업들을 통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개성을 각인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제 김보람 씨 자체도 개성이 아까 넘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움직임이 되게
역동적이고 다양한 춤을 선보였는데 김보람 씨를 제가 실제로 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수염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도 뒤로 넘겨서 묶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약간 그 남자가 소화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뭔 느낌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개성이 딱 옷 입은 스타일도 보면 남들과 조금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도도 그 안무가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런 것도 정말 갖춰졌다고 하고요. 이제 또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국립현대무용단의 신작 힙합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8월 22일 날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춤이나라는 제목의 작업이라고 하는데 힙합 장르를 다루는 작품은 아니고 원시적인 몸짓 언어를 다룬다고 해요. 음악적인 소스는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특별한 음악을 정말 좋아하셔서 이 음악으로 안무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안무를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 범 내려온다 자체도 정말 좀 저희가 보기 쉬운 그런 작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엄청 막 네. 현란하고 네. 한국적이죠, 엄청. 맞아요. 네. 한국적이면서 또 힙합, 약간 조금 힙한 그런 맞아요. 느낌도 그게 나고. 뭔가 콜라보된 네, 느낌. 맞아요. 네. 콜라보가 돼서 정말 다양한 면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범 내려온다를 또 안 듣고 오면 좀 서운하죠. 네. 그래서 범 내려온다 들어야죠. 먼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귀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이 축 찢어지고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엄도설한 백설경을 잔디 뿌리 왕고에 그치고 주홍장 걸리고 자라해 뚝성에 앵앵하는 소리 산천이 지덮고 자기 젖진 않고 자라간 광장에 몸을 훔치고
잔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연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거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을 도구로 엄동설한 백색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지고 주홍잎 쫙 벌리고 자라 배가 우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봄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서란 백색경을 잔디 우리 왕물에 그치고 조림탕 벌리고 자라 해가 뚝성에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장이 툭툭이 난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 천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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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민지 씨. 네. 이게 지금 약간 판소리 같은 한국적인 노래에다가 EDM이 섞이니까 맞아요. 너무 뭔가 재밌고 네. 듣기도 되게 신박하고 그렇죠. 막 웃음이 나오는 노래였어요. 네. 그 정말 노래만 들어도 알다시피 엄청 흥행을 한 이유를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뮤비도 같이 보면 더 여러분께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쯤 보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집 가면서 뮤비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근데 노래가 조금 길다 보니까 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장단이 지루할 때쯤에 또 바뀌고 이래서 이제 지루할 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김보라 안무가님이 앞으로도 이제 많은 작품을 내실 거고 또 좋은 노래에 맞춰서 이제 안무를 하실 것 같으니 저도 엄청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자체도 너무 멋있고 이제 개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저도 개성 넘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이 넘치는 무용수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지 씨가 아까 좋아한다고 말했던 송중기 배우가 나오는 송혜교 배우와 송중기 배우 나오는 태양의 후예 OST죠. K-윌의 말해 뭐해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내가 되지 않아. 하지만 그댈 본 순간 두 눈 가득 고이 눈물이 사랑인 것 같아.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난 너 하나만 생각해. 이렇게 나 자꾸만 네 맞추고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한눈 팔게 하지 말고 말해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내 모든 게 서툴다 해도 네 곁에 난 머물고만 싶어지는 게 사랑일 거야. 너의 남자 되고 싶어. 말해 뭐해 내게 오는 사랑은 다 그대라는 이름이고 말해 뭐해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K-윌의 말해 뭐해였고요. 태양의 후예 OST였죠. 몽글몽글하네요. 뭔가 두근두근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맞아요. 진짜 말해 뭐해네요. 맞아요. 네, 이제 저희 세 번째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세 번째 코너는 연기 전공과 무용 전공이 함께하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네, 이제 이 입시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려고 하는데 이제 소소한 그런 입시 정보들과 저희가 정말 힘들었고 또 좋았던 추억들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소소한 입시 토크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이제 연기 전공이랑 무용 전공이기 때문에 또 복장이 갖춰져 있어요. 입시를 딱 시험을 보는 복장이 있잖아요. 네. 무용과는 복장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무용과는 이제 민소매 레오타드라고 해서 레오타드 혹시 아시나요? 그 발레 할 때 타이즈 위에 끝나시처럼 수영복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시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를 민소매로 입는 학교도 있고 조금 두꺼운 나시를 입는 학교도 있고 긴팔 레오타드를 입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레오타드 사는 비용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이제 무용도 무용인데 그 복장도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게 정말 중요해서 자기 몸 라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되게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깨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그런 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홀터를 입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홀터를 입으면 무조건 어깨가 더 좁아 보이기 때문에 홀터는 금지였거든요, 저한테는. 아, 그러면은 그 기본 레오타드가 아니라 막 레이스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레이스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있어도 되는 학교가 있는데 거의 다 없어야 합니다. 다 기본적인 거를 입어야 돼가지고 이제 몸 라인이랑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막 레이스가 막 이렇게 옆에 달려있고 이러면 더 약간 좀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깔끔을 되게 추구하는 편이고요. 또 제가 본 학교는 레이스가 있는 걸 입어도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직접 가서 또 맞춰야 돼요. 제 신체에 맞게 또 어느 부분이 더 이렇게 예뻐 보일까 이런 거를 직접 선생님과 가서 그 의상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의상을 맞춥니다. 음. 그래서 더 돈적으로도 좀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옷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의상도 의상인데 또 밑에 저희는 한국무용이다 보니까 밑에 또 치마를 입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발레는 치마를 안 입어도 되지만 네. 저희는 밑에를 치마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마도 다양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짧은 무릎 위까지 오는 풀치마를 입거나 이제 또 어느 학교는 발목 밑에까지 오는 치마를 입거나 또 하얀색 풀치마를 입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스 제가 입었다는 그 학교는 이제 밑에 하얀색 풀치마를 또 입어야 무조건 돼요. 하얀색이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쉬폰도 있고 막 다양하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막 몽탁 네, 이런 거 있죠. 몽탁. 그래서 2벌씩 막 맞추고 막 그것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런 기억이 지금 다시 나고 있는데 좀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의상을 네. 정말 의상을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색깔별로. 그쵸. 아, 색깔은 딱 정해져 있긴 한데 음. 검정이랑 흰색. 흰색. 네, 대부분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시 전에 무조건 검정색을 입고 합니다. 네, 입시 전에는 또 저희 학교는 하얀색을 무조건 입었는데 이제 하얀색을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잖아요. 약간 몸이 더 부각되어 보여서 그거를 자극받아서 살을 빼라. 약간 그렇게 된 거죠. 너무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약간 거울을 보면서 계속 하는 그런 무용이잖아요. 무용이.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자기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막 진짜 내 몸이 너무 이상하고 내 몸이 너무 살쪄 보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을 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입시 기간이 되면 그때 검정색으로 다 갈아입고 입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풀치마도 다양한 그런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머리도 엄청 중요한데요. 머리는 망머리 뭔지 아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망을 하는데 그 머리에 가르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5대5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5대5로 하고 뭐 2대8, 뭐 3대7 맞나요? 근데 무조건 네. 근데 그 똥머리여야 돼요? 아니면 포니테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똥머리 무조건 이렇게 망으로 해서 똥머리를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한 학교는 머리를 닦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망을 한다. 그리고 막 포니테일 하고 막 위로 묶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일반 대회, 콩쿨 대회에서는 다 가능하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제 하면 되는데 입시는 그 규정이 처음에 나올 때 딱 이렇게 나와요. 막 민소매 레오타드, 뭐 긴 풀치마 이러면서 그래서 코슈즈도 뭐 코슈즈 신는 데도 있고 반슈즈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반슈즈는 발레 슈즈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반쪽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이렇게 신고 뒤에는 맨발. 오, 그래서 신기한데요? 네, 근데 그게 움직일 때 엄청 편하거든요. 왜냐면 미끄럽기도 하고 밑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고정이 돼서 움직이고 약간 돌 때 되게 편한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복장이 하나하나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입시장 들어가기 전에 잘 확인하시고 정말 깔끔한 복장 상태로 잘 들어가서 시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민 씨도 제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무용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연기는 어떤 복장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지 한번 말해 주세요. 연기는 일단 방금 민지 씨한테 들었던 것만큼 막 네. 규정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저희도 이제 상의는 웬만하면 레오타드를 많이 입고요. 네. 대신에 이제 무용과는 하얀색 그 핑크색이라고 하나요? 연핑크 스타킹을 많이 신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레깅스를 입습니다. 보통. 검정색. 네, 검정색 레깅스를 입거나 네. 아니면 풀치마를 많이 두르곤 하는데요. 먼저 이제 독백 연기를 제가 1분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자기가 준비한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빨간색을 입던 나는 좀 아. 섹시하다 이러면 네. 빨간색을 입거나 아니면 난 좀 강해 이러면 뭐 까만색을 입거나 아니면 나는 좀 여리여리해 이러면 좀 하얀색을 입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풀치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종로 쪽에서 풀치마를 직접 맞췄어요. 근데 이제 무용 쪽으로 많이 이제 그 맞춤을 하는 곳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 거의 한 30만 원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직접 재고 이제 그라데이션도 이제 색깔 잘 어울리는 걸로 넣고 네. 해서 이제 풀치마는 입시용으로 하나 정도는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풀치마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레깅스만 입어야 돼요. 어. 레깅스에 레오타드만 입어야 돼요. 완전 쫄쫄이로. 네. 그리고 머리도 푸는 걸 허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네. 묶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장이죠. 네, 화장 맞아요. 무용과는 화장이 돼요? 화장 안 돼요. 안 되죠. 저희는 이제 화장이 안 되는데 네. 되는 학교가 있고 또 베이스만 되는 학교가 근데 오히려 베이스만 하면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얼굴만 하얗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동동 떠다니는 느낌? 그럴 바엔 그냥 안 하겠다라는 네. 저는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막 눈썹 문신하고 아 맞아요. 저희도. 속눈썹 연장하고 막 이랬어요. 최대한 막 저희는 그 입시 진행 요원들이 닦거든요. 네. 얼굴을 막 닦아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얼굴을 막 닦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선크림밖에 못 발랐고 맞아요. 근데 화장 되는 데는 이제 샵에서 봤습니다. 샵을 무조건 가서 아. 완전 최대한의 예뻐 나의 보이게. 예쁨을 네. 추구하는 그 예쁨 상태를 가는데 그게 아닌 이상 거의 화장을 못하게 했고 또 풀치마 입는 데도 있고 안 입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원피스가 되는 데도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자유였거든요. 아. 저희는 또 자유였어가지고 네. 아예 원피스 아니면 어떤 분은 막 그 트레이닝복 같은 거를 커스텀을 해가지고 막 디자인을 해서 우와. 입으시고 되게 왜냐하면 연기 입시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튀어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옷도 다 만들어서 가지고 네. 왔었는데 보통은 레오타드랑 레깅스, 풀치마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입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연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독백 연기를 준비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많아봤자 한 3개? 그래서 풀치마도 그 연기하는 그 인물의 성향에 맞게 색깔도 한 3개 정도 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까만색 막 이런 건 많이 안 하죠. 그쵸. 왜냐면 튀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무용과랑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그렇게 튀는 약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색깔을 입는 게 네. 돋보이는 데는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용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좀 그게 아쉽긴 하네요, 저는. 네. 근데 참 그래서 무용과 심사하기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게 맞아요. 다 똑같이 맞아요.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멀리서 보지 않나요? 저희는 네. 카메라가 이게 따라다녀서 네. 얼굴 클로즈업도 하고 이러는데 아. 무용과는 안 네, 그러죠. 네, 저희는 막 따로 클로즈업 이런 건 안 하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큰 발자국으로 한 3걸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계속 움직이니까 막 그렇게 얼굴이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은 그래도 얼굴을 확인을 하죠, 다. 아. 네. 근데 무용과의 이미지가 중요한가요? 얼굴이 중요한가요? 그쵸. 이미지가 그래도 무용을 했을 때 신체적인 조건이랑 얼굴의 합이 맞아야지 약간 좀 이뻐 보이고 딱 춤을 췄을 때 얘는 정말 괜찮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살도 빼고 막 얼굴 관리도 막 피부 관리도 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기
연기과는 아까 제가 신발 네.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거의 맨발로 해야 되거든요. 막 네. 왜냐면 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굽 있는 신발을 맞아요. 신으면 안 돼서 네. 거의 맨발인데 아. 참 어려운 게 보통 무용할 때는 그 발 보호도 할 겸 무용을 하기 쉽게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반슈즈, 뭐 네. 코슈즈, 토슈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슈즈를 신는데 연기과는 맨발이니까 보통 특기를 무용으로 가지고 가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러게요. 미끄러지지가 않으니까 아. 턴 같은 걸 돌 때도 네. 참 막 삐걱삐걱 되고 그래서 막 발에 먼지 막 이렇게 아. 앉아서 발에 먼지 털고 막 네. 먼지 모으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신발은 거의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연기할 때 풀치마를 입고 만약에 현대무용을 준비를 했다 하면 풀치마를 보통 안 입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풀치마를 벗어 던지고 뭐 현대무용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신발을 신을 수 없으니까 슈즈를 네. 신을 수 없으니까 현대무용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또 정통 발레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전 더 힘들었어요. 맨발로 하기가. 네. 하지만 여러분 연습을 하면 모든 게 다 된답니다. 맞아요. 정말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게 안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그 풀치마를 안 입고 레오타드에 그 타이즈만 네. 입는다는 거는 정말 몸매를 보겠다는 거죠. 내 몸매를 보겠다. 네. 나는 자기 관리를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아. 몸도 보고 몸 움직이는 것도 보고 그래, 연기력도 와. 보고 노래 실력도 보고 안 보는 게 없어요. 진짜 그거는 신경을 너무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막 다리도 보여지니까 다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막 진짜 다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네. 막 과하게 꾸민 느낌이 나면 안 되지만 또 관리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보여야 맞아요. 또 그래도 수수해야 되고 네, 수수해야 되고 네. 학생 같아는 보여야 맞아요. 되지만 또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아까 민지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오, 맞아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그리고 또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어울리는 색깔과 쌩얼일 때 어울리는 색깔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화장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쌩얼일 때 그 잘 어울리는 색깔을 또 찾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갔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네. 모르고 저희가 맞아요. 입시 얘기하기 정보 바쁜. 톡톡이지만 거의 맞아. 수다를 떨었는데 네. 참 연기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의상 그리고 머리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좀 이렇게 열심히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입시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좀만 더 힘내시고 이제 저희는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아줘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내 맘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